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쩡쩐투이님께서 에서와 에서부터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하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 두 개의 말은 까지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출발점 또는 시작점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할 때 에서는 시작점, 그 다음에 까지는 끝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부터라는 말이 함께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에서부터가 모두 사용 가능한 거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차로 5시간 정도 걸려요. 12시에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이 철새는 시발리아에서부터 남미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을 표현할 때 에서 또는 에서부터가 까지와 함께 쓰이면서 표현이 되지요. 출발점, 시작점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에서는 까지와 호응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서부터는 까지와 호응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되지만 집에서부터 몇 시에 출발하시겠어요는 어색한 표현이 되죠.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표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말은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또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 이럴 때 사용 가능하죠. 까지 없이도. 하지만 외국에서부터 많은 관광객이 왔다라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까지라는 말과 호응 없이 출발점을 표현할 때 에서는 가능하지만 에서부터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또 에서는 어떤 행위,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에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오전에는 학교에서부터 공부했어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거예요. 한국이라는 장소죠. 한국에서부터 올림픽이 열릴 거예요. 이거는 올림픽이 열리는 시작이 한국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그 다음에 계속 있어요 라는 출발점, 이런 표현은 되죠. 장소를 의미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거리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거리라는 장소를 표현하는 말이죠. 거리에서부터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시작점이라는 말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리에서 찍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찍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찍고 이런 말로는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점으로는 되지만 이것이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의미로는 에서부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에서부터는 시작점으로만 쓰이고 장소를 표현하는 말로는 쓰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에서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마운 마음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고마운 마음에서부터 선물을 준비했어요는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한 거야. 충고를 한 이유가 바로 걱정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충고를 한 거야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바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또 에서는 공간적 배경 또는 범위, 영역, 한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에서부터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아름다운 광경, 최고의 아름다운 광경을 이야기할 때의 범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상한 표현이고요. 우리 반에서 지민이가 춤을 제일 잘 춰. 그러면 우리 반은 그 춤 잘 추는 사람을 뽑는 그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반에서부터 지민이가 춤을 제일 잘 춰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또 심각한 분위기에서 회의는 계속됐다. 그럼 회의가 계속되는 데 있어서의 그 회의의 상황, 범위, 한계, 이거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심각한 분위기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이때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의 공간적 배경 또는 범위, 영역, 한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에서는 가능하지만 에서부터는 안 된다. 또 비교의 기준을 나타낼 때도 에서는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뭐뭐에서보다 이런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어? 이 상황보다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겠어? 그래서 에서가 보다와 교환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에서부터는 이상해집니다. 또 내 실력이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때에서도 에서보다나 또는 표준보다 라는 말로 바꿔서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에서부터는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또 여기에서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여기에서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라는 비교의 기준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에서부터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서 주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 가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우리 학교에서 전국 1위를 했다. 이때에서는 우리 학교가 전국 1위를 했다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우리 학교는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에서부터는 쓰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부터 전국 1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는 말이 되지만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다. 부사어를 나타내는 기능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시작점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1등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이 차례로 이제 1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대상으로서 우리 학교를 표현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에서부터가 쓰일 수는 없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또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도 정부라는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에서부터는 역시 주어가 안 되고요. 부사어로 쓰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설기관들이 그 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문장 자체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주어로서 성립이 되지 않고 부사어로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으나 에서부터는 주격조사로 쓰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에서와 에서부터는 까지와 짝을 이루어서 출발점 또는 시작점을 표현하는 말로 주로 쓰이고요. 하지만 에서는 까지와 호응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에서부터는 까지가 없으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에서부터는 이렇게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끝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안 되죠. 어떤 행위나 동작의 장소를 나타내는 거, 행위의 근거나 이유를 표현하는 거, 또는 어떤 배경과 범위와 영역과 한계를 표현하는 거, 또는 비교의 기준을 표현하는 거, 또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거 모두 에서는 가능하지만 에서부터는 모두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에서부터는 출발점, 시작점을 나타내는 말로만 사용이 되고 까지라는 말과 함께 써야 온전해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